SAP에서 그 DB 사업을 맡고 있는 김익규라고 합니다. 사실은 이제 기존의 SAP라면 아마 저 같은 DB를 하는 사람이 필요 없을 텐데, 오늘 말씀드리게 될 하나를 포함해서 공적으로 이제 SAP도 DB 비즈니스에 끼어들었고 굉장히 시리어스하게 플레이하고 있으니까 관심 있게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오늘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이제 최근에 이제 언론 지상에 보시면 인메모리 컴퓨팅이 나름 또 많이 부각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왜 부각이 됐는지 부분하고, 그 다음에 실제로 새롭게 재발견된 메모리 컴퓨팅의 정의가 뭔지를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SAP가 비단 이제 하나라는 부분은 올해 많이 얘기를 하는 부분이지만, 실제로 인메모리 기술에 대한 부분은 한 10년 동안에 많은 투자를 해왔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 어떤 인메모리 기술을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세 번째가 이제 가장 관심 있게 보시게 될 이런 인메모리를 가지고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할까라고 하는 부분을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이제 이런 하나라고 하는 그 인메모리 DB를 내지는 기술을 통해서 SAP가 나오고자 하는 방향, 반대로 얘기하면 고객께서 이제 SAP를 활용할 수 있는 방향,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한번 정의를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당연히 인메모리 컴퓨팅이니까 사실은 메모리랑 관계가 있는 부분이겠죠. 근데 기존에 많이 이제 이해하셨던 부분 자체가 뭔가 하면, 그러니까 메모리를 어떤 컴퓨팅의 한 부분으로 이제 활용한다는 측면으로 강하다고 한다면, 최근에 부각되고 있는 인메모리 기술, 즉 SAP가 다시 디파인하는 기술들은 메모리를 부분적으로 일하는 부분이 아니라 데이터의 저장과 처리를 다 메모리에서 하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읽고 늦은 구간을 빨리 땡기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메모리도 데이터를 다 얹어놓고 그 다음에 이제 분석 처리한다는 개념인데, 이런 거죠. 어떻게 가능할까? 이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 최근에 메모리 컴퓨팅이 다시 부각되게 된 배경 자체가 이제 흔히 얘기한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요. 조금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당연히 생각하시는 것처럼 메모리가 많이 이제 뭐 싸지고 뭐 이런 부분들 없지 않아 있겠죠. 두 번째가 또 뭔가 하면, 요새 이제 핸드폰 다 쓰시지만 정보를 어떻게 소비하는 형태 자체가 굉장히 즉각적으로 되는 바람에 더 이상의 고객들이나 어떤 BI 서비스를 활용하시는 분들의 인내심이 바닥에 났다라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뭔가 하면 이렇습니다. 메모리가 아무리 빠르다고 하는 걸 알고 있더라도 이 메모리 기술을 가지고 크게 만들 수가 없으면 사실은 그건 엔터프라이즈 IT로서의 어떤 하나의 어떤 대안이 되기에는 좀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잘 아시는 것처럼 최근에 이제 보게 됐던 부분이 분석 관련해서는 어플라이언스들이 많이 나오는데, 대부분 다 그게 이제 스케일 아웃이라는 부분으로 처리를 해서 쭉 이렇게 붙여나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빅데이터 시대의 인메모리의 환상 중에 하나, 메모리 시스템은 작을 거라는 환상이 이런 MPP 아키텍처를 통해서 일단은 깨어집니다. 그래서 크게 만들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가 이제 어떤 영역이 굉장히 잘 활성화되려고 하면 제일 중요한 부분이 그거를 잘 지원하는 소프트웨어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인메모리, 크게 만들어진 인메모리를 잘 활용할 수 있는 핵심 부분의 애플리케이션, 즉 DB가 나왔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최근에 다시 부각되고 있는 부분이라고 보이시는 부분이고요. 요거는 이제 같은 회사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세 번째 보시게 되면 이런 과감한 발언을 하십니다. 같은 회사에서. 뭐냐면 2016년까지 기존의 OLTP가 됐던, 분석이 됐던 약 25% 정도의 DB 수요가 메모리 대체가 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 계신 분 중에 그럴 수가 있습니다. 25%가 크냐? 라고 말씀할 수가 있는데, 테라데이터 40년, 그 다음에 최근에 오라클이나 다양한 어떤 어플라이언스 밴드들의 7, 8년 동안의 생활을 하더라도 현재 DB 시장에서 어플라이언스가 차지하는 매출액은 15%밖에 안 됩니다. 즉 25%라는 부분이 작다면 작지만 결코 작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사례를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미 한국에서도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우수 기업들이 하나를 돌아가고 계십니다. 근데 지상에 많이 알려진, 언론 지상에 많이 알려진 부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기술 중에 제가 하면은 괜찮은데 이 기술을 남이 채택해서 그걸 활용하게 되면 제가 빠지는 상대적인 리스크를 불채택 리스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최근에 나왔던 기술 중에 불채택 리스크 가장 큰 부분이 메모리 컴퓨팅 부분이고요. 그래서 한국에 하나를 올해 25개가 도입한 기업들이 얘기를 안 하는 이유가 그 이유 때문에 도입을 했기 때문에 많이 알려지지 않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10월 말에 나온 내년에 10대 전략 기술을 소개한 같은 자료입니다. 보시게 되면 올해도 사실은 이메모리 컴퓨팅이라는 부분이 2012년에 전략 기술을 소개가 됐는데 2013년하고 차이는 뭔가 하면 크게 두 가지입니다. 메인스트림이라고 하는 주요라는 앞에 단어가 붙었고요. 그 다음에 보다 더 중요하게는 이 10개라고 하는 부분 기술들이 사실은 서로 상충되는 부분이 아니고 서로 보완되는 부분이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인메모리라는 부분을 가지고 7, 8개의 테마가 서로 이제 시너지를 발휘해서 세계를 바꾸는, IT를 바꾸는 그런 식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이제 보이시기 때문에 그만큼 중요하다는 측면이고요. 그래서 같은 것을 얘기하는 거는 웹과 클라우드의 만큼이나 더군다나 어떤 혁신적인 기술이다라고 인메모리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재밌는 부분이 있죠.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있는 제품 이름이 하나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하나가 약간 한국 냄새 나지 않습니까? 냄새가 나는데 냄새가 나는 게 아니라 맞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하나라고 하는 어떤 제품은 이제 어플라이언스 형태로 공급은 되긴 되고 있는데 보통 어플라이언스를 큰 자동차를 비교한다면 자동차 중에 중요한 부분이 엔진이겠죠. 근데 그 엔진의 초기 버전을 만든 곳이 한국입니다. 그래서 2006년에 서울대 학내 벤처팀에서 만들어진 기술을 SAP가 2006년에 이제 사와서 독일 전차를 만드는 정교함으로 한 5년 동안 만진 거죠. 그래서 이제 작년에 출시를 해서 이제 따르게 됐다는 얘기인데 또 재밌는 부분은 또 반도체는 또 한국이지 않습니까? 즉, 좀 우스갯소리로 하나가 들어가게 되면 국산품 애용하시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지금도 말씀드리게 될 부분은 인메모리 적용 사례라는 재밌는 부분을 하기 전에 좀 이해해 주실 부분을 좀 미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약간은 좀 복잡한 장표인데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이 장표. 해석을 하실 때 단계적으로 이렇게 투자를 많이 했구나 라고 하는 측면도 물론 있지만 제가 이 장표를 굳이 보여드리는 이유는 제가 뒷단에 이제 로드맵 얘기할 때나 사례 얘기할 때 저희가 이제 오라클도 못했든 즉 올트피와 올랩을 같이 처리한다라고 하는 비전이나 방향을 말씀드릴 텐데 그거에 대한 배경을 말씀드리려고 이 장표를 쓴 겁니다. 보시게 되면 DB들은 크게 두 타입이 있죠. 로우가 있고 이제 컬럼이 있을 겁니다. 물론 DB 많이 쓰신 분들은 로우가 어느 부분에 강하고 컬럼이 어느 부분에 강한지 아시겠지만 지금 나온 DB 유일하게 엔진 레벨에서 로우하고 컬럼 엔진을 둘 다 갖고 있는 엔진은 하나, 데이터베이스로도 하나가 유일한 엔진이고요. 또 하나가 재밌는 부분이 무슨 이제 뒤에 빅데이터 얘기가 나올 텐데요. 그 전에 보면 제가 2001년에 이제 SAP가 만든 텍스트 서치 엔진이 있습니다. TX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TX는 원래 텍스트 서치하기 위한 엔진이거든요. 하나 같은 경우가 이제 DB만 들어간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기술들을 모은 게 하나인데 거기 안에 TX라고 하는 서치 엔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메모리 상을 떠나서 빅데이터 중에 제일 중요한 부분인 어떤 비정형 텍스트 데이터에 대한 분석들이 굉장히 배경적으로 강하다라고 하는 측면이 있을 수 있겠고요. 이렇게 뜯어보면 이렇습니다. 아까 제가 이제 하나하나 말씀드렸는데 작게는 DB의 저장과 그 다음에 연산이 한 곳에 난다고 상상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ETL이나 리얼타임 복제가 CDC 같은 ETL 단의 이제 데이터 획득에 대한 부분도 같이 들어가 있는 게 하나가 있고 크게 말씀드리면 각종 어떤 하드웨어 밴드를 해서 하나의 형태로 공급되는 그래서 하나의 어플라이언스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사실은 제일 중요한 부분은 하나도 데이터베이스라는 점입니다. 하나 어떻게 보면 어플라이언스 이름을 자꾸 부를 수도 있는데 결국에는 하나 어플라이언스에도 제일 중요한 부분이 하나 데이터베이스고 그런 쪽으로 해서 이제 DB로 된다 생각하시면 되는 건데 저희도 달라는 별도부대 DB가 아니고요. 안지 SQL 표준을 따라가는 데이터베이스이기 때문에 다른 DB에서 하나에 대한 전환 자체가 일반 예를 들면 사이베이스 쓰시다가 오라클 정도로 넘어가는 정도의 단순한 어떤 마이그레이션이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굉장히 매력적인 부분이지만 모든 걸 바꿔야 되는 그런 단계는 아니다. 저는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주 단순화시켜서 하나와 아닌 거를 좀 구분해 드릴까 합니다. 왼쪽이 하나가 아닌 일반적인 기존에 40년 동안, 내지는 최근에 5년 동안 해왔던 어프로치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사실 그런 건 있겠죠. 여기가 예를 들어서 이제 데이터가 저장된 곳이 일반 SATA 디스크에 SAS로 바뀐다든지 아니면
좀 더 요새 같은 경우 SS를 바꾼다든지 변형은 일어나고 있지만 이 구조는 뭔가 하면 궁극적으로는 데이터의 I/O가 발생하는 구조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궁극적으로는 연산을 위해서 CPU 옆에 있는 D램을 활용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데이터의 I/O 블록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가 하면 이제 이 구조 때문에 지금까지 많은 기술들이 보통 세 가지로 일을 많이 했죠. 무슨 말씀인가 하면 연산을 데이터가 저장한 곳에 내리는 방식이 예를 들면 테라데이터 방식이라고 한다면 데이터를 올릴 때 구간을 좀 넓게 해서 많이 올리자고 하는 게 오라클의 인피니밴드 기술이라든지 아니면 소수의 데이터만 올린다는 것들이 오라클의 스마트 스캔 기술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궁극적으로는 사실은 I/O라고 하는 부분을 최소화 내지는 최소화시키기 위한 그런 노력들이라는 거지 궁극적으로 오른쪽에 보시는 하나처럼 데이터 자체가 여기서 보관이 되고 처리가 돼. 좀 I/O가 없는 구간에 대한 이런 부분과 사실은 근본적으로 틀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메모리 시스템을 크게 만들어줄 때 말씀을 드렸고 또 한 번 생각하실 겁니다 아마. 야 메모리면 휘말리지 않냐? 맞습니다. 그래서 이 메모리 DB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빠르다는 부분 외에도 흔히 얘기하는 이제 영구 저장용 스토리지 영역을 지니고 있습니다. 근데 차이점은 여기는 얘가 메인이고 이렇지만 얘는 여기가 메인인데 얘가 날아갈 걸 대비해서 주기적으로 이제 내리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차이가 있는 부분이고요. 자, 또 이럴 겁니다. 야, 메모리성이 올라가면 DB가 다 메모리 DB 아니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리 팀한테 요청을 해서 이 실험을 했습니다. 한 이유는 제가 오라클이나 일단 타사를 비교한다고 하면 약간 좀 이제 뭐 경쟁사도 싫어할 수 있고 하니까 사이비스라고 하는 저희 제품이죠. SAP가 사이비스 유도를 했으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사이비스 시스템이 이때까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호사를 시켜줬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하나 장비는 메모리 장비이기 때문에 하나 어플라이언스 1테라라고 하면 메모리 1테라가 들어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든 사이비스 IQ에 있는 데이터들을 메모리에 다 올렸습니다. 그 다음에 똑같은 퀄리를 돌렸습니다. 차이가 400배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가 하면 메모리라고 하는 피지컬한 아키텍처 때문에 메모리 컴퓨팅을 주장하고 있는 어떤 밴드들이나 접근은 많지만 궁극적으로 메모리를 활용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저장뿐만 아니라 연산하는 어떤 이런 부분들이 메모리상에 일어나야지 효과적인 어떤 결과가 나온다라는 측면에서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고요. 자 이제 제일 중요한 슬라이드를 하고 가장 재미없는 슬라이드를 합니다. 근데 이제 하나를 특징적으로 얘기할 때 있어서 보통 세 가지 특징을 지닌다고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 인메모리고 두 번째 칼럼이고 칼럼 위주로 저장을 많이 하고 세 번째 립다를 말씀을 드리는데 이렇게 한번 보시죠. 아까 제가 여기 막 아는 게 계신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기존에 있던 DW나 F노 시스템들 지속적으로 활용함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이제 I/O가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늦는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인덱스를 만든다거나 아니면 UXP를 계속 만들어 나간다거나 다양한 활동들을 했죠. 근데 염두에 두실 게 이런 I/O 부분이 발생한다는 것 때문에 이 부분이 나온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메모리는 사실은 이런 따개비 레이어가 필요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그게 있고 컬럼나라고 하는 물론 로가 컬럼을 둘 다 지원하지만 컬럼나라고 하는 압축을 통해서 이 따개비가 필요 없는 상황에서 여기에 있는 DB들을 컬럼나가 압축을 잘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압축을 해서 작은 사이즈 갖다 놓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압축된 테이블을 비압축 과정에, 그러니까 압축을 푸는 해제 과정이 필요한 게 아니고 압축된 테이블들을 바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속도가 더 빠른 속도를 원하신다거나 데이터량이 늘어날 때는 MPP라는 기술을 통해서 확장이 가능하고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보죠. 극단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구조 때문에 제가 이제 마케팅 부서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리얼타임 서비스를 만들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리얼타임 서비스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기술들은 각 부분에서 어떻게 해도 빠를까? DW는 사실은 업사이언스를 통해서 빠르다고 하지만 이 레이드는 거의 존재하는 부분이거든요. 과연 이 사람들이 진짜 뭘 할 때 아무리 빠르게 해도 리얼타임 서비스가 불가능한 구조였죠.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따개비가 필요 없고 압축대에 있는 테이블들을 그대로 활용하고 그 다음에 이제 빠른 속도를 활용하기 때문에 거의 데이터가 발생을 했을 때 동시에 분석까지 일어날 수 있는 즉 이런 리얼타임 아키텍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서비스가 나오는 거죠.